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학생연구원 오디오북 2팀입니다. 오늘은 오디오북의 코멘터리 형식 독서클럽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2학번 김지원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2학번 박나현입니다. 저 역시 경희대학교 프랑스어학과 2학번 배주영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오디오북 영악한 남자와 용감한 남자 잘 감상하셨나요? 네, 해당 오디오북은 마다가스카르의 민담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한 것인데요. 오디오북을 보고 오셨겠지만 못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악한 남자와 용감한 남자에서는 두 인물이 여행을 떠나는데요. 거짓을 일삼던 사람은 벌을 받고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은 조상 유령의 도움으로 보상을 받는 이야기예요. 일단 우리 오디오북 2팀의 각자 소감과 해당 민담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기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연이. 네, 저는 우선 이 민담이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한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읽기도 편했고 이해하기도 쉬웠던 것 같아요. 왠지 민담에 잘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랄까?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지 친근한 느낌도 들었고요. 유령들이 부지런하고 정직한 용감한 남자를 도와줬던 것처럼 저도 마음속으로 용감한 남자를 응원하면서 읽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연 언니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 모두 그랬지만 되게 다양한 나라의 민담을 살펴보았는데 저희 연구소에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별로 민담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민담들은 뭔가 잔인하고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영악한 남자와 용감한 남자를 읽어보았을 때는 머릿속에 내용이 잘 그려지고 권선징악이라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소재가 한국의 민담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녹음을 해보고 오디오북을 제작해보니까 생각하는 느낌대로 잘 나와져가지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아프리카 민담과는 다르게 유령들이 인간에게 말을 걸면서 인간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다른 민담에서는 유령이나 조상들이 보통 짧게 등장하거나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디즈니 영화 코코 아시죠? 네. 죽은 조상을 다시 만나기 위해 소년 미구엘이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떠나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래서 멕시코나 주변 남미 국가들에서만 유령, 조상 이런 관련된 민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유령 민담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네요. 네, 두 이야기 다 조상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점이 재밌네요. 코코에서는 조상의 사진을 재단에 올리고 노래를 불러야만 조상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영악한 남자와 용감한 남자에서는 좀 달라요. 여기서 조상 유령은 기억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보는 존재죠. 용감한 남자가 정직하게 약속을 지켰을 때 유령이 나타나서 도와주는데 조상은 먼저 떠나는 존재지만 여전히 후손의 행동을 판단하고 시험하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멕시코는 죽음을 가족과 감정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아프리카는 죽음을 윤리와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코코가 따뜻하고 서정적이라면 우리가 본 영악한 남자와 용감한 남자는 단호하고 지혜로운 교훈을 주고 있네요. 네, 각자 소감을 나눠보았으니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 동남쪽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아프리카 대륙 본토와 약 4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자 한반도의 약 2.7배나 됩니다. 수도는 안타나나리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골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로 유명합니다. 그럼 이제 나연이가 마다가스카르 인구와 언어에 대해 알려주실까요? 네. 마다가스카르의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3,100만 명이고 15세 미만이 40% 이상, 25세에서 64세가 약 36%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18개 이상의 민족이 존재하며 주로 오스트로네시아계와 아프리카계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공식 언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하는 말라가시어와 프랑스어입니다. 구어로는 말라가시어가 주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두 언어가 혼합된 사회 방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문화 부분인데요. 다양한 부족과 민족이 고유한 전통 의상, 춤, 예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배 영향을 받기도 했고 아프리카, 아랍 및 인도의 문화가 공존합니다. 종교의 경우 애니미즘 등 토착 종교가 절반을 차지하고
기독교가 41%, 이슬람교가 7%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영악한 남자와 용감한 남자를 우리나라의 민담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먼저 저희가 비교해볼 한국의 전래동화는 흥부와 놀부입니다. 흥부와 놀부는 여러분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생각나는 공통점이 있나요? 네, 저는 흥부와 놀부에서 착한 흥부가 복을 받고 욕심 많은 놀부가 벌을 받는 점이 이 영악한 남자와 용감한 남자와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이야기 모두 권선징악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특징 같아요. 그리고 흥부와 놀부에서는 제비가 흥부의 선행에 보답하는 역할을 하고 영악한 남자와 용감한 남자에서는 조상유령이 도와준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권선징악하니까 금도끼 운동이나 도깨비 방망이도 생각이 나요. 금도끼 운동기 같은 경우에 또 정직한 나무꾼이 보상을 받고 욕심 많은 나무꾼은 벌을 받잖아요. 이런 구조가 마다가스카르 민담과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민담은 산신령이나 도깨비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정말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비슷한 맥락의 민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죠.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문화권이지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는 정말 보편적인 것 같아요. 네, 권선징악에 대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런 권선징악의 구조의 민감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실제로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믿어요. 물론 복 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살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생각하지 못한 보상이나 기쁨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편입니다. 뭔가 많은 드라마나 동화에서 권선징악 소재가 사용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리가 있네요. 저는 사실 읽으면서 용감한 남자가 복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사실 용감하다는 언급만 있고 딱히 뭐 행동을 하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왜 조상신이 도와줬을까 생각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조상의 의견을 듣고 아픈 아이를 도와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용기 있고 공동체라는 집단적인 가치를 중요시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마다가스카르의 문화를 살펴보면 조상 숭배 의식이 중요하고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이런 행동을 한 것부터 보면 전부터 문화상 바람직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은 나연이가 이참에 민담에 나타난 마다가스카르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팔로반이라는 조상 숭배 의식이에요. 이거는 뼈 돌리기라고도 불리는데 가족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조상의 유해를 무덤에서 꺼내서 새천으로 감싸고 음악과 춤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조상을 기리는 거라고 합니다. 조상과의 연결, 가족의 결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파디라고 하는 금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거는 조상이나 영혼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행동이나 음식을 금지하는 전통인데 지역이나 지방마다 다르고 이를 어기면 불운이 온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민담과 신화는 주로 구전 방식을 이용해서 전승되어 왔다고 해요. 이야기꾼이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오랜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집단적인 기억과 도덕적인 교훈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죠. 그렇게 된다면 민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민담이 현실과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동체의 규범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담에 대해서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재밌게 즐기셨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 경희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 독서클럽은 또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